오늘은 하버드식 호흡의 기술이라는 책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네고로 히데유키라고 하는 일본 의사께서 쓰신 책입니다. 제목에서 보이는 것처럼 하버드식 호흡의 기술, 이 저자께서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로도 연구자로도 많은 연구 활동을 하셨고, 또 일본에서도 아주 유명한 의사로서 활약을 하고 계신데요. 본인이 연구하고 또 개발하신, 그리고 하버드대를 중심으로 또 많은 분들이 또 연구에 활용하고 있는 호흡법을 소개를 해주고 계십니다. 호흡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먼저 우리가 이해될 부분들부터 좀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할 건데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 스트레스가 생길 때 어떤 인체에 변화가 생기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뇌 구조입니다. 뇌에는 시상하부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대뇌 피질에 정보가 들어오고 편도체로 감정적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은 우리 뇌에는 시상하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시상하부는 자율신경계와 뇌분기계를 조절하여 생체 균형을 맞추는 부위다. 스트레스에 직면하면 시상하부가 지령을 내려 자율신경계에서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된다. 뇌분기계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코르티솔이 분비되어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한다. 이런 반응은 의지나 정신력으로 억제하지 못한다. 물론 불안감과 공포감을 얼마나 느끼는지는 개인차가 있다. 하지만 공포감으로 높아지는 심장박동을 의지만으로 멈추기는 어렵듯 체내에서 반드시 일어나게끔 설계된 생리반응은 억제하지 못한다. 다만 반응을 조절할 수 있다. 자율신경을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호흡이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호흡법을 바탕으로 심신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할 것이다.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호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우리 인체에 대해서 이해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세포 호흡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몸은 약 60조 개에 달하는 세포의 집합체이다. 세포 하나하나가 매일 조금씩 유지, 보수, 생성되면서 생명을 유지한다. 그리고 몸 전체의 세포가 각자 주어진 기능을 다하려면 반드시 세포 호흡이 필요하다. 세포 호흡이란 모세혈관을 따라 운반된 산소와 영양소를 이용해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을 말한다. 하나의 세포에는 수백에서 수천 개 이르는 미토콘드리아가 존재하는데, 세포호흡은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어주는 ATP를 생성한다. ATP는 에너지 화폐라고도 불리며 모든 생명활동에 꼭 필요하다. 우리 몸 어떤 부위의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호흡이 어려워 숨이 찬 상태가 되면 그 부위는 기능 부진을 일으킨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해당 부위에 병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우리 세포가 끊임없이 유지, 보수, 생성에 세포의 생명활동이 이어지는데요. 그때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라고 하는 에너지 화폐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세포호흡이라고 개념을 정리를 했고요. 이러한 세포호흡을 통해서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인체는 세포호흡을 지속적으로 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산소가 있어야 세포 재생이 일어나고, 즉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 호흡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산소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고요. 자, 그런데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가 필요한데 산소의 결핍이 일어나는 현상이 오히려 과도한 호흡의 결과다. 무슨 말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왠지 피곤하고 나른하며 어깨가 결리는 몸의 컨디션 저하와 의욕이 안 생기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금세 우울해지는 마음의 컨디션 저하는
미토콘드리아의 산소 결핍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내 소기관 중 하나로 영양소와 산소를 이용해 ATP 에너지 화폐를 만들어내는 공장과 다름없다. 산소 결핍 증상은 대체 어떤 원인으로 생기는 것일까? 우리가 체내에 산소를 들이켜려면 폐호흡을 해야 한다. 폐호흡으로 산소를 많이 마시면 세포에 산소가 잘 도달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무작정 산소를 많이 마시려고 호흡 횟수를 늘려보았자 세포 호흡의 효율은 올라가지 않는다. 오히려 호흡을 너무 많이 해서 산소 결핍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호흡 횟수가 늘어나면 들이켜는 산소도 많아질 텐데 희한하다. 세포 호흡의 산소 결핍은 혈중 산소가 부족해서 일어난 현상이 아니다. 혈중 이산화탄소가 감소한 탓에 생긴다. 호흡으로 폐에 들어간 산소는 혈액에 녹아든다. 그 후 혈중에서 적혈구의 헤모글로빈과 결합해 모세혈관을 경유하여 전신 세포에 전달된다. 산소를 감싼 헤모글로빈은 세포에 도달하면 산소를 분리해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게 넘긴다.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분리할 때 일정량의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 혈중 이산화탄소가 많을수록 헤모글로빈에서 산소가 분리되기 쉬워지는 현상을 보어 현상이라고 부른다. 혈중 이산화탄소가 줄어들면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넘기지 못하고 산소를 감싼 채 다시 혈관 속을 맴돈다. 이때 산소를 받지 못한 미토콘드리아는 산소 결핍 증상을 일으킨다. 혈액에 산소가 충분히 있어야 미토콘드리아에 산소가 공급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헤모글로빈을 통해서 전달된 산소가 헤모글로빈에서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 분리될 때 이산화탄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산화탄소 양이 적어지면 헤모글로빈으로부터 산소 분리가 안 됩니다. 산소가 부족해서 미토콘드리아에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헤모글로빈으로부터 분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안 된다. 역설적이죠. 호흡 횟수가 많아져서 혈액 속에 이산화탄소가 줄어듭니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는 약 0.04%이지만 호흡을 내쉴 때에는 약 5% 수준에서 배출된다. 한번 호흡하면 마실 때보다 125배 많은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호흡 횟수가 늘어날 때마다 내뱉는 이산화탄소도 늘어나 혈중 이산화탄소 농도 역시 점점 감소한다. 이렇게 되면 세포 호흡에 쓰이지 못하는 산소가 남아돈다. 우리가 세포 호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적정량의 산소도 필요하지만 마찬가지로 적정량의 이산화탄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숨을 가쁘게 많이 쉴수록 이렇게 숨을 많이 쉬면 쉴수록 산소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지만 반대로 이산화탄소가 동시에 많이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세포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호흡의 속도를 천천히 할수록 그리고 천천히 내쉴수록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양이 줄어들고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균형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호흡의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호흡의 깊이를 체크하는 방법을 그래서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호흡의 깊이를 체크하는 방법은요. 먼저 평소대로 호흡하면서 조용히 코로 숨을 내쉽니다. 그 상태에서 숨을 내쉰 상태에서 코로 숨을 맞고 숨을 멈춰 보는 겁니다. 이때 억지로 절대로 무리하지는 않으신 선에서 호흡을 멈춰 보는데요. 30초 이상을 멈출 수 있으면 이상적인 깊은 호흡을 하시는 거고 30초까지 멈출 수 있는 분은 표준적인 호흡이고요. 그리고 30초 미만으로 호흡을 멈출 수 있는 분은 호흡이 얕은 겁니다. 우리가 호흡이 적절하고 깊은 호흡이 될 때 이산화탄소의 양도 적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우리는 적절한 산소 호흡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 이 횡격막이 움직이는데요. 횡격막의 움직임을 통해 복식 호흡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기본적인 복식 호흡법에 대해서 머릿속에 한번 넣어두자. 복식 호흡이라고 하면 숨을 마실 때 배가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배에 공기가 들어갔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공기가 들어가는 곳은 오로지 폐 안이다. 폐가 부풀어 오르는 현상은 늑골 아래 횡격막이라는 근육이 내려간 결과이다. 횡격막은 장기가 위치한 신체 안을 가로지르는 막 형태의 근육으로 가슴과 배의 경계를 짓는다. 위쪽 공간은 심장과 폐가 있는 흉강이다. 아래 공간은 위와 장, 간장, 췌장 등이 있는 복강이다. 숨을 마실 때는 횡격막이 긴장해서 수축하고
돔 형태였던 지붕이 내려간다. 그럼 폐 속의 압력이 낮아져 공기가 들어와 흉곽이 넓어지고 복강은 아래로 눌린다. 그래서 소화기관이 갈 곳을 잃고 앞으로 밀리면서 배가 부풀어 오른다. 숨을 쉴 때는 횡격막이 느슨해지면서 위로 올라가 돔 형태가 된다. 폐에서 공기가 빠져나가 흉곽이 오므라들기 때문에 복강도 원래 자리로 내려가고 배도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숨이 들어오면은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배가 앞으로 나옵니다. 횡격막이 위로 올라가면서 배가 본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숨을 크게 쉬면서 이 횡격막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복식 호흡을 통해서 배가 숨을 들여 마실 때 배가 앞으로 나오고 숨을 내쉴 때 배가 앞으로 당겨지는 이 호흡이 기본적인 복식 호흡의 방법이 되고요. 자, 이렇게 복식 호흡을 할 때 횡격막이 움직인다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호흡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호흡할 때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균형, 그리고 코로 숨 쉬는 것과 횡격막의 움직임 등 호흡에 관한 중요한 연구 결과들과 핵심적인 부분들을 소개를 해주고 있고요. 하버드식 호흡법을 구체적으로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소개하고 있는 호흡법인 첫 번째 기본 호흡법이에요. 부교감신경에 스위치를 넣는 기본 호흡법은 내쉬는 숨을 2배로만 하면 되는 간단한 호흡법이다. 포인트는 횡격막을 확실하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데 있다. 즉 복식 호흡을 제대로 하는 셈이다. 내쉬는 시간을 길게 유지하도록 의식한다. 스트레스로 흥분될 때, 호흡이 얕아질 때 해보자. 또 체내 시계, 뇌파 사이클에 맞춰 60에서 90분마다 휴식을 취할 때도 이 호흡법을 권한다. 부교감 신경의 스위치를 틈틈이 자극하면 흐트러진 자율신경의 균형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쉬운 심신을 만들 수 있다. 기본 호흡법은 책에서 설명한 것처럼 내쉬는 호흡을 2배 길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시하는 기본 호흡법은 4초 들여 마시고 8초 내쉬는 호흡법입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호흡의 길이가 좀 얕거나 긴장이 많이 돼 있는 분은 4초와 8초가 약간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들여 마시는 숨이 3초였다면 내쉬는 숨은 6초, 들여 마시는 숨이 4초였다면 내쉬는 숨은 8초, 이렇게 내쉬는 숨을 2배로 길게 하면서 우리 몸에 있는 긴장을 배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장이 풀어지면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고 이완이 깊어지게 됩니다. 2초를 들여 마셨다면 4초를 내쉬고, 3초를 들여 마셨다면 6초를 내쉬고, 4초를 들여 마셨다면 8초를 내쉬는 형태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는 이 호흡법을 기본 호흡법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긴장이 되거나 혹은 일을 하는 중간에 잠시 휴식을 원할 때 이 기본 호흡법을 익혀보시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기본 호흡법을 통해서 충분히 긴장이 풀어지면 자연스러운 호흡과 또 깊은 단전호흡으로 들어가는 준비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방법은 먼저 내쉬는 호흡을 먼저 합니다. 편안한 자세로 서거나 앉아서 코로 가볍게 숨을 내쉽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숨을 내쉰 상태에서 이제 들여 마시는 겁니다. 배를 부풀리면서 천천히 들여 마시고, 그리고 들여 마시는 숫자보다 길게 코로 내쉬고, 자신의 호흡의 길이를 자연스럽게 맞춰서 하시면 좋습니다. 4초간 들여 마시는 것이 자연스러우면 4초간 들여 마시고, 혹은 3초간 들여 마시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운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자신의 호흡의 길이에 맞게 들여 마시고, 그리고 2배를 내쉽니다. 이렇게 반복하시다 보면 심신이 안정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기본 호흡법에 이어서 448 호흡법은 좀 더 강하게 스트레스나 감정을 해소하는, 불안, 공포,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448 호흡법을 제시해주고 있고요. 이거는 기본 호흡법에서 중간에 호흡을 멈추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4초 들여 마시고 4초를 멈추고 그리고 8초를 내쉬는 호흡법입니다. 좀 더 강하죠. 강한 만큼 속에 깊게 쌓여있던 불안감이나 긴장,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되는 그런 호흡법이 됩니다. 이 호흡법보다 조금 더 강하게 호흡하는 것이 555 호흡법을 제시를 해줘요.
이 호흡법은 미국 군대나 경찰 조직에서 곤란한 상황과 공포에 직면할 때 수습책으로 전술 호흡으로 활용하는 그런 호흡법이고요. 스트레스를 잔뜩 받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면 즉시 해보라고 권합니다. 맥박과 혈압을 낮추고 혈중 이산화탄소의 과도한 저하 현상을 막을 수 있다. 심한 긴장으로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고 기분을 냉정하게 유지하도록 한다. 그래서 먼저 호흡은 내쉬고 그 상태에서 5초간 내쉰 상태에서 먼저 멈춥니다. 그리고 배를 부풀리면서 5초간 들여 마시고 그리고 멈추기를 5초간 하고 그리고 5초간 내쉬고 자 이렇게 멈추고 5초 들여 마시고 멈추고 5초 내쉬고 멈추고 이렇게 들여 마시는 것과 내쉬는 것에 중간에 멈추기를 5초간 하는 호흡법이고요. 이렇게 극심한 어떤 긴장과 스트레스 있을 때 이것을 풀어줄 수 있는 호흡법으로 필요할 때 활용해 볼 수가 있는 호흡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가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것이 한쪽 호흡법인데요. 인도의 요가 호흡법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콧구멍이 두 개가 있는데 좌우 콧구멍이 교대로 일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코 점막은 두세 시간마다 좌우 교대로 부풀어 오르게 되어 있다. 코 점막이 부푼 쪽은 공기가 잘 통하지 않아서 일시적으로 휴식 상태에 들어간다. 이러한 코의 순환 과정은 비주기, 나살 사이클이라고 불린다. 오른쪽 코로 호흡할 때는 교감신경과 좌뇌가 활성화되고 왼쪽 코로 호흡할 때는 부교감신경과 우뇌가 활성화된다. 한쪽 코로 숨을 들여 마시고 또 반대쪽 코로 내쉬고 이렇게 이제 들여 마시고 내쉬는 이 코로 숨 쉬는 것이 한쪽 코가 더 많이 막히는 것이 두세 시간을 주기로 반복되는데 한쪽 코가 막히고 이런 상황에서 좌우뇌 불균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주고 코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호흡법으로서 코호흡법을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흡법과 더불어서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 도움될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잠시 소개를 드리면 스트레스로 심신이 지치면 도파민 분비가 감소하여 의욕도 기쁨도 느끼지 못하게 된다. 주변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화제가 될 만한 일이 생겨도 어찌되든 상관없어와 같은 감정이 된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서도 도파민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예전에 즐겨 했던 행동을 그만둔다는 점을 파악했다. 하지만 도파민을 늘리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도파민은 동기와 관련하여 활동하는 보상 계열의 호르몬이다. 무언가를 하면 얻게 되는 것이 있다. 이렇게 하면 즐거운 일이 생긴다 라고 뇌가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 착실하게 늘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업무가 끝나면 디저트 먹기, 좋아하는 음악 듣기,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보기 등 내가 나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일을 보상으로 줄 수 있다면 도파민이 더 활성화되고 더 분비되는, 그래서 도파민이 나올수록 삶의 의욕을 느끼게 됩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는 상황이 되면은 나에게 작은 선물을 통해서 도파민이 분비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이제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 도움이 될 것 중에 하나로 제시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잠들기 전에 꼭 하면 좋은 운동으로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관절과 근육이 뻣뻣해 신경 쓰인다면 모건 운동을 하자. 잠들기 전에 침대에서는 힘을 빼는 시간을 만들어 몸 전체를 관리해야 합니다. 낮에 스트레스와 긴장으로 그리고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근육이 긴장되고 뻣뻣해지는데요.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거나 샤워를 한 후에 모관 운동을 하면 도움이 된다. 피로가 쌓이면 몸이 잘 붓는다. 모관 운동은 팔과 다리를 올려 붓기를 빼는 데도 효과적이다.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모관 운동을 통해서 팔과 다리에 붓기도 빼고 긴장도 풀어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바른 호흡법과 그리고 이 책에서는 100가지에 이르는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 도움이 될 그런 이제 방법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자신이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서 생활 속에서 실천해 가면 좋겠다 제안을 하고
계신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100가지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 하려고 자기를 닥달할 필요도 없고요. 생활 속에서 내가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찾아서 실천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00번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몸이 지닌 본래의 힘을 끌어내보자. 그래서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힘이 살아있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기 위한 꾸준한 노력, 그 노력을 하는데 바른 호흡이 도움이 되고요. 제가 지금 영상에서 올려드렸던 바른 호흡법들 혹은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의 긴장을 푸는 많은 수련법들이 또 도움이 되실 것이다 생각하고, 하버드식 호흡의 기술, 이 책에서 소개한 것처럼 기본 호흡법 혹은 몸과 마음의 긴장을 푸는 생활 속 훈련을 통해서 조금 더 건강한 생활, 몸과 마음이 더 좋아지는 성장하는 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소망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